속보, 경악. 정몽규 축협 진짜 미쳤다. 스페인 우승 감독 거절, 역대급 경악. 스페인 우승 감독 거절하고 홍명보 내정이라니? 진짜 미쳤다. 파장. 두 귀를 의심했다.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발언 때문이다. 정 회장은 2014 브라질 월드컵 당시 홍명보 감독 경질 때보다 지금 여론이 더 약하다고 보는가 라는 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왜 국회에 불려왔는지, 왜 국민들이 분노했는지 모르는 현재 축구협회의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낸 멘트였다. 이날 문체위 현안 질의는 축구협회의 무능과 무책임을 재확인하는 자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이미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 문제는 언론들이 끊임없이 제기한 논란거리다. 축구협회 정관을 따르지 않은 정 회장의 이임생 기술총괄이사의 권한 이임비 이사의 전력강화위원장 대행 등은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정 회장은 이사회 등 동의 없이 독단으로 이 이사에게 대표팀 감독 선임 권한을 줬고 기술발전위원장이기도 한 이 이사는 다른 분과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 7월 이 이사가 홍 감독 선임을 발표했을 때 언론이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감독 선임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수차례 경고했었다. 그럼에도 정 회장을 비롯한 이 이사, 홍 감독은 이날 절차상 문제가 없다, 불공정한 과정은 없었다 고 뻔뻔하게 입을 맞췄다. 정 회장은 언론 및 유튜브 채널 등의 핑계를 댔다. 그는 여러 SNS에서 저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하면 조회수 몇십만이더라. 왜곡된 뉴스가 많이 나와서 언론 왜곡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다.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을 제가 잘 알아서 정했다고 다들 알고 계신데 왜 정보가 잘못 유통됐을까? 유튜브 등은 신문, 방송보다 더 영향력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이다. 축구협회의 잘못은 없고 모조리 남 탓만 하는 형국이다. 지난 10여 년간 정 회장 체제의 축구협회가 지닌 민낯은 셈이다. 문체위 현안 질의를 통해 정 회장도 문제 책임의식이 부재하다는 걸 국민들이 재확인했을 뿐이다. 사퇴하시겠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는 동문서답으로 일관했다. 정 회장은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들여 송구하다로 시작하는 사과 문구조차도 준비한 자료집을 뒤적거리며 눈으로 보고 읊었다. 왜 사과해야 하는지 모르니 진정성의 부재는 당연하리라. 유체이탈 화법이 또다시 입길에 오를 만하다. 내달 2일 문체부의 축구협회 감사 결과 발표가 주목받는 이유다. 그래서 정 회장의 자서전 축구의 시대는 오히려 스스로에게 독이 됐다. 감독의 선임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회장이 진다. 아니 협회의 주요 정책과 결정에 대한 최종 책임은 모두 회장에게 있다. 남과 상의 없이 혼자서 결정하고는 책임질 일이 있으면 꽁무니를 빼는 것은 독단이다. 정 회장은 이 구절에 대한 질의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다시 묻고 싶다. 정 회장의 스탠스는 책임입니까? 독단입니까? 이 황금세대 낭비 헛발질만 하는 정몽규 회장 체제. 어디까지 가려나 기자수첩 스포츠. 지금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선수들만 놓고 보면 말 그대로 역대급 전력을 갖췄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에서 득점왕에 등극한 손흥민, 토트넘을 비롯해 정상급 유럽 프로리그 내 정상급 팀에서 뛰는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김민재, 바이에른 뮌헨 등을 보유한 한국 축구대표팀은 특급 스타들로 반짝반짝 빛나야 할 때다. 국민들 역시 황금 세대가 선사하는 환희를 만끽해야 할 때다.
그러나 대표팀을 지탱하는 것을 넘어 축구 팬들의 더 뜨거운 응원을 이끌어내야 하는 대한축구협회의 무능력한 헛발질 행정. 팬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도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비뚤어진 마이웨이. 사고로 일관하는 정몽규 회장을 비롯한 수뇌부 탓에 국민들은 축구로 인해 스트레스와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 급기야 A매치 홈경기에서 협회장을 향해 정몽규 나가를 외치고 국가대표팀 감독에게 야유를 퍼붓고 있다. 심지어 일부 축구팬들은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을 앞두고 홍명 보호를 응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고민하게 된다고 말할 정도다. 선수들만 생각한다면 태극기를 흔들고 열렬히 응원하고 싶지만 축구협회 행정 수뇌부들 일련의 행태를 보면 응원마저 주저하게 된다고 말한다. 이런 팬들의 기류는 선수들 경기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달 초 팔레스타인전에서 협회장과 감독을 향한 야유가 계속되자 일부 선수들은 관중들에게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중 하나였던 김민재는 경기 종료 뒤 팬들 앞에서 퇴장할 때 불손한 태도로 팬들의 거센 비판을 들었고 이후 자신의 태도에 대해 사과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한 선수는 감독님 야유 등은 분명히 경기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염치 없게 들릴 수 있겠지만 우리를 응원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고는 위에서 쳤는데 선수들이 뒷수습을 했다. 이후에도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현안질의로 불려나가면서 여야 의원을 비롯해 국민적 질타를 받고 있다. 쏟아지는 사연임 질문에도 정몽규 회장은 한국 축구를 위해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는 말만 기계처럼 수차례 반복했고 유럽파를 점검해야 할 홍명보 감독은 국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나에 대한 특혜는 없다는 입장만 내세우며 강팀을 만드는 것이 나의 역할이다라며 핵심에서 벗어난 얘기만 했다. 감독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 중 하나인 이임생 기술이사는 울먹거리며 돌연 사퇴를 언급하다가 마지막에는 문화체육관광위 위원들에게 선수들을 위해 잔디를 보호해달라는 말을 남기며 실소를 자안했다. 현안 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문성 해설위원의 정몽규 회장 체제는 문제의식도 없고 공감 능력도 없으며 해결할 능력은 더더욱 없다는 발언에 대다수 축구팬들은 격하게 공감하면서 정몽규 회장 체제가 대표팀을 얼마나 더 망칠까라며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체육정책을 이끌어가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수장 유인촌 장관의 사연임 관련 부정적 의견 표명은 악화되는 여론을 타고 강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유 장관은 투표로 정 회장의 사연임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승인을 안 하는 절차까지 갈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체육정책을 이끌어가는 문체부 수장이 가한 유례 없는 최고 수위의 압박으로 사연임 저지 여론과 궤를 같이 했다. 정몽규 체제가 무너져야 한국 축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하는 말에 많은 축구 팬들이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협회 행정수뇌부는 축구 팬들이 왜 그런 말에 공감하고 있는지 진정성 있게 돌아보지 않는다는 지적을 듣고 있고 그런 지적을 의식한 개선된 행보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많은 축구 팬들은 황금 세대를 더 이상 낭비하지 않기 위해 현 수뇌부가 물러나길 바라고 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결단이 필요하다. 주무부처 장관까지 승인 불허를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말로 한국 축구를 위하고 역사의 평가를 받고자 한다면 거취를 둘러싼 논란의 장기화로 인한 피로로 선수들과 팬들을 지치지 않게 하고 신선하고 건강한 새로운 행정 수뇌부에 넘겨주는 것이 옳다. 현 상황 자체만으로도 물러나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3. 김판곤. 축협의 작심 발언 국민 설득 잘했다면
이런 사태 안 왔다. 프로축구 울산 HD의 김판곤 감독이 최근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과 관련해 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대한축구협회의 현재 상황에 대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김 감독은 27일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대전 하나시티즌과의 K리그 1 32라운드 원정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내가 파울로 벤투, 포르투갈 전 대표팀 감독을 선임할 때 검증한 부분을 두고 모든 감독을 검증해야 한다고들 생각하는데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김 감독은 2018년 1월 국가대표 감독선임위원장을 맡았다. 이후 축구협회 고위직도 지냈다. 그는 2022년 1월 말레이시아 대표팀 감독으로 옮기면서 축구협회를 떠났다. 김 감독은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을 이끈 벤투 전 대표팀 감독 영입을 주도해 행정가로서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감독은 홍명보 감독이 논란 속에 7월 국가대표팀 지휘봉을 잡으면서 사령탑 공석이 된 울산의 지휘봉을 이어받았다. 직전까진 말레이시아를 이끌었다. 김 감독은 전력강화위원회와 위원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상황을 아쉬워했다. 그는 전력강화위원회와 위원장에게 대표팀 운영과 감독 선임 평가 등 모든 권한을 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나? 가장 강력한 대표팀에 가장 좋은 성적이 나오고 모두 같은 철학과 시스템에서 공정하게 모두가 공감할 수 있지 않았나 라며 누가 어느 날 왜 그런 권한을 빼앗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축구협회 내부에서 누가 왜 이런 결정을 해서 이렇게 대표팀을 어렵게 만들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감독은 또 정치하시는 분이나 유튜버나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지혜롭게 판단해야 한다. 월드컵에 못 나가면 누가 책임질 거냐 며 직언하기도 했다. 이어 벌써 2경기를 치렀고 다음 2경기가 내일 모레다. 이런 것에 에너지를 쏟아야지 감독 면박을 주고 힘을 빼고 팀을 와해시킬 때가 아니다 라고 강조했다. 벤투 감독 선임 당시에도 에르베 르나르, 카를로스 케이로스 등 유명 지도자들이 후보로 거론됐다. 김 감독은 르나르 감독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 우승했고 라커룸 리더십이나 선수단 장악, 경기 지배, 인품 등 모든 면에서 최고의 감독이다. 그의 경우엔 내가 어디든지 만나러 가겠다고 우리나라에 와서 해달라고 사정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제가 확인한 건 한국행이 그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한국에서 일할 의지가 있는 정도였다. PPT로 전술을 제시해달라는 식의 말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케이로스도 모든 것이 다 검증된 감독이다. 그런 감독에게 무슨 PPT를 요구하겠나 라며 우리나라를 이란처럼 강력하게 아시아 최고로 만들어달라고만 했다고 설명했다. 김 감독은 벤투 감독 선임 당시 우리가 더 검증하려 했던 건 중국이나 브라질, 그리스에서 실패한 적이 있기에 우리가 완전히 원하는 후보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며 국내에서든 외국에서든 대표팀 감독은 최고 레벨의 지도자인데 PPT 같은 것을 요구하는 건 우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감독은 사령탑 선임 과정에서 하나의 방향성을 명확히 설정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웠다. 또 외부에도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한 대한축구협회에 쓴소리도 했다. 그는 내 보기엔 이번 대표팀 감독을 영입할 땐 오합지졸된 팀을 누가 수습할지 아래 위 없고 선후배가 없어진 상황에서 누가 원팀을 만들지를 찾는 것 같았다면서 이런 목적을 갖고 이렇게 찾는다고 국민과 미디어를 설득만 잘했다면 이런 사태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왜 전력강화위원회 내에서조차 방향 설정이 되지 않고
누구는 한국인, 누구는 외국인을 뽑아야 할 것 같다고 갈리고 오해가 있나 모르겠다. 간단한 문제에서 오해가 시작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내일 모레 10월 A매치 대표팀 명단 발표다. 감독은 선수를 보고 집중해야 한다. 이 사태를 빨리 수습해야 한다면서 잘못된 건 뭐라고 하고 그 다음엔 감독에게 책임지라고 하라. 감독 뽑은 사람에게도 나중에 책임지라고 하면 된다고 마무리했다.